네,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상현 현대자산운용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미증시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판단하시고 10월장 코스피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최근 들어서 연일 네.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은 무엇보다도 비달러화 자산에 대한 매력 증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달러화의 강세가 어떻게 보면 큰 사이클에서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앞서 출연하신 그 교수님도 말씀하시기로 이제 뭐 만물 랠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달러화가 약해지면서 대부분 자산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매력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좀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는 이제 막 움트기 시작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증시도 지금 초강세거든요. 이러한 배경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 악재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가 시장이 조금 어려워지면 악재가 더욱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계속해서 트럼프와 시진핑, 미중 간의 관세 갈등이 재점화가 됐고요. 지금 한미 간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30원까지 치솟았는데 환율 움직임과 함께 앞으로의 이 한미 그리고 미중 간의 협상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목리를 부리는 걸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액션을 통해서 뭔가 좀 협상권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좀 그런 의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지금 연초 대비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과 피로도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만약에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돼서 좀 심각한 상황에 이르더라도 사실 단기적인 변동성의 요인이지 어떤 큰 사이클을 꺾을 만한 그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환율은 지금 1,430원대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엔화 약세가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외국인이 1,400원 이상에서도 계속 매수세를 이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서는 1,350원에서 1,400원 초반 정도의 레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환율이 뭐 1,500원 이상 가거나 원달러만 유독 약세로 좀 흐를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9월장을 보면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매수가 집중됐던 거는 반도체였습니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반도체 투톱이 많이 상승한 거는 다 아실 텐데 그래도 수치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올해만 120%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 뭐 우주 저평가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하이닉스는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네,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올해 초에 예상하기로 하이닉스의 적정 밸류는 한 300조 원 시가총액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그때 시가총액이 150조 원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300조 원을 터치한 상황이어서 다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AI 사이클이 길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범용 메모리 업황까지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적정 시가총액은 뭐 400조 원, 500조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체력이 돼 가고 있구나라는 좀 판단입니다.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은 1차적으로는 HBM 사이클로 끌어왔는데 지금 현재부터는 이제 2차 사이클에 돌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HBM뿐만 아니라 DRAM, 낸드의 어떤 범용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까지 지금 업턴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의 추가 상승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죠.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3분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눈높이가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몇 달 사이에 컨센 자체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어떻게 예상하세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보다 조금 더 잘 나올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그래요? 보인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증권사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프리뷰 나오는 것들 보면 네. 계속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범용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돌면서 디램 가격 상승, 낸드 가격 상승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존에 적자를 크게 내고 있었던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어떤 적자 폭도 크게 줄어들어서 실적으로 보면 3분기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SK 하이닉스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기대치보다 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실적 측면에서만 봤을 때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반면에 삼성전자는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발목이 잡혔습니다. 3분기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 컨센을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고요. 반도체 소부장단도 보도록 하죠. 지난주 반도체 상승과 함께 소부장 안에서도 두 자릿수대 급등에 나오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소부장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소부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이 범용 메모리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어떤 그런 반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그 전공정 중심의 소부장 기업들을 좀 추천을 드렸었고, 거기에 예를 들면 TCK, 유진테크, 테크윈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를 보면 사실상 범용 메모리 업황이 개선됐을 때는 그동안 대부분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전무하다시피 했고,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업황 전체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술력 있는 소부장 업체들 대부분 올바이 영역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개선이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려면 미증시의 훈풍도 당연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증시의 랠리 여부, 사실 트럼프 발언 속에 지난주 금요일은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하락은 하긴 했습니다. 미증시 전망도 해주실까요? 미국은 지금 그 레이트 사이클에 돌입해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경제지표 둔화 이런 것들이 좀 혼재가 되면서 향후에 좀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또는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한 이슈는 사실상 저는 미국 그 증시에 펀더멘털리 큰 영향의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금리 인하의 속도와 그 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들어가더라도 좀 천천히 들어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유동성 랠리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좀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도 역시 통화 정책과 금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중 간의 갈등보다는 아무래도 금리나 시점과 폭이 미국 증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0월장도 이제 중순에 접어들게 될 텐데요.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 반도체 제외하고 어떤 산업 보고 계십니까? 일단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서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추정치가 좀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전력기기랄지 조선이랄지 IT 하드웨어 업종 이런 쪽에서 좀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것들이 눈에 띄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나머지 업종들에서 보면 눈에 두드러지게 좀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가 나거나 추정치를 상회할 만한 것들이 좀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실적 대비해서 크게 미스할 또 업종이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반도체, 전력기기, 조선, IT 이 정도가 좀 눈에 띄는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전력기기, 조선 섹터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10월에 여러 가지 이벤트 중 하나가 에이펙인 것 같습니다. 에이펙과 관련돼서 관련주들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전망하면 좋을까요? 사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에이펙을 큰 변수로 놓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은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굳이 연결고리를 찾자면 회담 결과에 따라서 중국의 내방객
방한하는 인바운드 수요가 좀 더 늘어난다든지 하는 그 정도일 것 같아서 뭐 굳이 테마적으로 찾자면 뭐 호텔 카지노 정도 예, 그 정도의 업종을 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에이펙은 큰 호재가 되기에는 살짝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연휴를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10월장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월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은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 완연하게 돌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주식하기 좋은 환경에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특정 업종이나 특정 종목에 좀 과도한 쏠림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쏠림들은 좀 경계를 하시면서 좀 다양한 업종과 종목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AI 관련한 뭐 반도체랄지 이런 IT 기업들이 빠지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2차 전지나 포스코 같은 뭐 철강 네, 기업 네. 이런 기업들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순환매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쏠림이 있는 업종은 조금 좀 줄여가시고, 그다음에 너무 또 과도하게 하락해 있다 하면 좀 늘려가는 조금 영민한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0월장 전략까지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조상현 현대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